아, 오늘, 어, 이번 주는 진짜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뿐만 아니라 나스닥의 어떤 운명이 갈리는 길에 서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어, 과거와 달리 어떤 선행 지표로 삼는 나스닥 선물 지수가 지금 보면은 나스닥 선물 지수도 고점이기 때문에 특히나 오전 한국 증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느낀다. 나는 지금 한국 증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래갖고 나스닥 증시를 어떤 선행 지표로 삼고서 매매에 임하는 사람들, 트레이더들이, 투자자들이 엇박이 나기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진입 타점을 뭐 돌파든 눌림이든 나스닥이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스닥 선물지수나 뭐 나스닥 선물지수가 돌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국장도 돌파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서 트레이딩에 임한 사람들이 한국 지수는 코스피는 나스닥을 추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반대로 나스닥이 눌리지도 않았는데 국장이 먼저 눌려버려. 그러면은 왜 나스닥은 눌리지 않았는데 얘 왜는 눌릴까? 이런 엇박자가 나오기가 굉장히 좋은 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반대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국장이 내려갈 때 국장 코스피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질 때 나스닥 선물지수가 대략 몇십 초에서 몇 분 간격으로 추후에 따라가는 상황도 많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선행 지표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국장이 오전장에는 선행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매매를 해야 한다라는 관점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관점이고. 이번에 사상 최고치 8000P를 뚫고 나서 바로 꺾였잖아. 대략 고점 대비 500포인트, 550포인트나 550포인트 정도 빠진 상황인데 7490포인트니까 현재 코스피 지수가.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세력들 입장에서는 단순 조정이 아니라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눌렀다라고 난 보거든. 이거를 한국에서 가장 큰 재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 1등이 삼성 노조 파업 리스크가 굉장히 큰 영향일 거다라고 볼 수 있어. 왜냐면 삼성 노조 입장에서는 배알이 꼴릴 수밖에 없다. 특히 반도체부에서는 배알이 꼴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하이닉스의 직원들은 성과급으로 뭐 몇십억을 받는다고 하는데 최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영업이익은 더 높거든. 왜 우리는 하이닉스보다 영업이익이 높은데 왜 적게 주냐 이거지. 성과급을 상한제를 둬갖고 그 위로는 회사가 얼마를 더 벌든 더 가져가지 못하게 하냐. 직원들 입장에서는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지금 목숨 걸고서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거야.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를 눌러 내릴 수 있는 숏을 쳐가지고, 세력들이 숏을 쳐가지고 이 개박살을 낼 수 있는 재료가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난 지금 있다라는 관점이고, 그게 저번 주 금요일 날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 거야. 저번 주 금요일 날 시작을 했다. 국가에서 어떤 긴급 조치를 내린다 해도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파업을 감행을 해버리면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 이거는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시나리오를,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몇 개를 작성을 해볼게. 극단적인 시나리오야. 극단적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정말 이제 가볍게 좀 무겁게 보진 말아줘. 근데 내가 지금까지 어떤 시장의 단기적인 예측을 했을 때는 그 예측이 정말 뒤늦게 찾아오거나 혹은 반대로 가거나 하는 경우는 많아. 근데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썼을 때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 사실.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이번 주 목요일이 파업을 하는 날이야. 파업하는 날이란 말이야. 파업 당일날. 그러면은 오늘부터 월화수가 정말 고비겠지. 근데 노조 입장에서는 극단적으로 몰고 가려면은 당일날까지 협상을 안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 전날까지 그 전에 협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파업을 하기 직전까지 몰아붙여야지만 얘네들이 더 크게, 더 좋은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 수요일까지 안 할 거다라고 나는 관점이야, 사실. 수요일까지는 협상을 안 할 거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에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수요일까지 아마 생지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생지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수요일 날까지 그러면은 월화수가 하방 슈팅이 만약에 나온다. 하방 슈팅이 뭐 이걸 조정으로 보든 하락으로 보든 어찌됐든 내려가잖아. 근데 이 하방 압력이 3파가 나온다는 거지. 1파, 2파, 3파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금요일장은 예고편인 거고, 저번 주 금요일장은 예고편이었던 거고, 월요일 1파, 2파, 화요일 2파, 수요일 3파, 이 3파까지 나오고, 목요일장 정도의 협상이 되었다, 뭐 이런 걸 띄우게 되면은 목요일 날쯤에 이미 개미들의 영혼은 다 털린 상태에서 다 매도 버튼을 누르고 나간 상태에서 목요일장은 끌어올리는 시나리오가 아마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생산 라인이 멈추지를 않으니까 기업의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생기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근데 하나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성과급을 많이 줘도 문제야. 왜냐면은 성과급을 많이 줘갖고 협상을 타결을 하게 되면은 미래에 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성장하고 투자할 수 있는 현금 확보에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지. 고임금 노동자들이잖아, 사실. 이 고임금 노동자들한테 고가의 성과금까지 지급하는 상황이 연출이 돼버리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사실 문제가 생기지. 이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문제가 생긴다.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이 한국에 있는데, 삼성에서 이 공장에서 너무 많은 애들한테 성과급을 주게 되면은 문제가 이제 성과급 잔치로 인해서 외국에 있는 공장들이랑 혹은 타 부서들도 성과급을 나눠줘라, 이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반도체만 인간 취급하고 성과급 많이 주고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러면서 삼성의 다양한 부서에서 돈을 달라고 빗발치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냥 반도체 부서 딱 하나만 그냥 정해서 준다, 이 관점이어도 분명 이거는 파급이 엄청 클 거라는 거야, 이 성과급 파급이. 왜냐면은 같은 하이닉스인데
어떤 계열사,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급이 천지 차이로 나면은 그로 인한 어떤 포모 증후군이라고 해야 되냐, 이것도 보상심리 증후군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돈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결론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되게 굉장히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썼을 때에 이런 현상이 나올 거고, 이거 극단적인 시나리오인데도 나는 사실 되게 중간 맛, 굉장히 약한 맛은 뭐 오늘 정도의, 오늘이랑 내일 정도의 뭐 협상을 타결해 갖고 그냥 무난하게 눌림 후 상승 회복 정도로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아마 코스피는 8,500을 그냥 뚫어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더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가면은 사실 진짜 실제 파업을 해버려 갖고 16일 동안 파업에 임해버리는 거지, 사실. 파업에 임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삼성 주가가, 그럼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냐라고 했을 때,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16만원, 17만원 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지금. 16만원, 17만원 선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나는 현금 보유하는 사람들이나 매수 대기자들, 그러니까 매수 대기자들은 절호의 기회가 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야, 16만원, 17만원 되면은 삼성전자는 절호의 기회다. 그냥 사면 된다, 이거.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그럼 16만원, 17만원까지 내려가잖아. 그러면은 전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싹 다 붕괴될 거야. 왜냐면은, 야, 이렇게 영업이익 좋고 실적 좋고 미래가 창창한 삼성전자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게 맞지. 얘한테 투자하는 게 낫지, 잡주한테 투자하는 게 맞냐, 이거지. 그러면은 다 문제가 어떻게 되면은 대부분의 주식시장의 모든 자금들이 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서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 다 매도 행렬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사실. 매도 행렬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은 뭐 코스피 지수가 어느 수준까지 붕괴가 되냐라고 했을 때는, 현재 7,500주에서 대략 5천 초반에서 4천 후반까지 밀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죠. 그냥 완전 하방 직행 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그러면은 좋은 시나리오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현재 트럼프가 이란과의 어떤 문제를 더 좋은 걸로 끌고 가는 거야. 아, 전쟁 이제 종전이다. 이제 협상 거의 임박했다, 이러면서. 노조도 한 발 물러서 갖고 그냥 욕심 덜 내고 적당히 끝낸다, 이 관점에서 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미국 증시 대비 주가가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은 영업이익 대비 시총이 굉장히 높단 말이야.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연간 영업이익이 160조 원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번 26년도, 그러니까 26년도부터 27년도까지 총 했을 때 이 영업이익이 얼마냐? 추정치가 대략 작게 잡아서 380, 360 정도고, 높게 잡으면 500억을 찍어. 그러면은 만약에 모든 걸 다 제쳐놓고 한국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엔비디아와 그냥 동일하게 둔다라고 생각해봐. 동일하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시총이 동일해져, 만약에. 영업이익률 대비했을 때, 그때 삼성전자의 한 주당 가격이 얼마로 측정되냐면은 대략 350억 정도, 300만 원 정도가 나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게 잡으면 28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다 관점에서. 그게 해소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1년 동안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외국인 개인 기관 국내에 있는 개미들 뭐 싹 다 총 출동해갖고 싹 다 올린다 생각해봐. 매수해가지고 물량이 없다 생각해봐. 물량이 그냥 매진돼가지고 삼성이 매진돼가지고 상한가를 간다 생각해봐. 그것도 연상으로 상한가. 삼성전자가 개잡주 마냥 상한가 한 3-4방 맞는다 생각해봐. 계속 오르다가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의 현재 시총보다 대략 10배에서 12배, 15배까지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극단적인 휘열 구간의 시나리오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에이 이게 말이 돼 이랬는데, 사실 코스피 8000 이거 말이 돼 이랬는데 지금 말이 됐잖아. 아마 그러니까 오랫동안 투자한 사람들 있잖아. 오랫동안 투자하고 이 시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포모를 굉장히 많이 느낄 수밖에 없을 거야.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오른다더니,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오른다더니, 난 이거 용납 안 돼. 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난 이거 용납할 수 없어. 수용할 수가 없어. 나 배 아파갖고 뒤져버릴 것 같아. 보통 그 관점에서 잘못된 실수를 하는 게 인버스에 타버리는 거예요. 곧버스에 타버리는 거예요. 코스피가 내려간다에 배팅을 하는 곧버스에 타버리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서 투자 기회 비용을 다 날리고 계좌 잔고가 다 녹아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인버스가 지금 현재 110원대인가? 110원대란 말이야. 지금 110원대인데 여기에서 설마 더 내려가겠어 하고 인버스에 탑승하는 개미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 내가 봤을 때 이제 코스피 잔치 끝났다, 이번 시즌 종료다 이러고 했는데 삼성전자 다시 올라가고 반등해버리잖아. 개처 물려버리는 거지. 남들 올라갈 때 수익 낼 때 수익 못 내고 개처 물려버리는 거고, 마이너스 돼가지고 겔겔겔겔 되고 끝나는 거거든 진짜. 그 상태에서 코스피 만약에 최악으로 10,000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곧버스가 얼마까지 내려가냐라고 했을 때 50원짜리가 돼버리죠. 50원짜리 50원 40원이 돼버려. 그러면은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주가 상승의 최대 1등 공신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곧버스 개미들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아. 곧버스에 투자한 개미들의 배대지에 있는 내장들을 싹 다 갈라가지고 투자 올라가는 데다가 영양분을 삼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근데 이게 정말 오랫동안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인버스 곧버스 상품을 보통 해지용으로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단 말이야. 보통 장중에, 오전장 중에는 보통 수급이 몰리잖아. 사람들이 데이 트레이딩이든 스캘핑이든 뭐 스윙 매매로 진입을 하든 장기 투자자들이 아니라 단기로 다 빠져나간 물량들이 다음날 지표를 보면서, 혹은 지표를 보지 않더라도 뭐 아침에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그 수급에 따라 갖고 들어온단 말이야. 보통 그러니까 장중 베팅보다는 종가 베팅, 장이 끝날 때쯤에 그 차트를 읽어보면서 종가 베팅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있고, 시가 베팅, 시작하는 동시에 올라갈 종목에 타는 애인데, 시가 베팅에 타는 애들 때문에 오전장 대략적으로 뭐 오전장 1시간 정도는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30분에서 아주 짧으면 30분, 10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 하락장으로 전환된다라면 보통 10분도 5분, 10분 정도만 상승하고 내려가 버리니까 5분, 10분, 30분, 1시간 뭐 요 정도. 어찌됐든 간에 보통 상승이 너무 많이 됐을 때, 오전장에 혹은 오후장 들어갖고 수급이 빠질 때를 포착을 해가지고 그 타이밍에 맞춰갖고 인버스 상품을 진입을 한단 말이야. 여기서 더 수급이 몰리기 어렵다의 관점으로 잡았을 때에 인버스 상품을 들어간다는 거지. 그리고 다음날 갭 상승할 걸 염두하고서 이걸 오버나잇을 잘 안 한다라는 거야. 오버나잇을.
오버나이스로 끌고 안 가, 그냥. 근데 대부분의 초심자들이나 중급자들, 혹은 포모가 너무 심하게 온 사람들이 숏에다가 비중 배팅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길게 끌고 가버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냐면은 주식 자체가 거품이거든. 주식 자체가 거품이고 이 거품이 끝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세력들은 이 거품의 끝까지 볼 놈들이야. 위로 발라먹을 땐 진짜 끝까지 발라먹고, 아래로 발라먹을 때 아래로 끝까지 발라먹어. 그러니까 SK 최태원 회장도 예전에 원유 선물 거래 하다가 몇 천억 날렸거든. 회사 돈으로 원유 선물 거래 하다가, 해외 선물 거래 하다가, 오일 선물 거래 하다가 몇 천억 날렸거든. 그 사람이 그렇게 잘 알아. 자기가 당했거든. 왜냐면은 자기가 반대 포지션에 있잖아. 버티면 안 되거든, 이게. 이 사람 알거든. 위로 올라갈 때는 위로 오버슈팅이 나온다. 아래로 내려갈 때 아래로 오버슈팅 내린다. 오버슈팅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가격을 비싸다 싸다라고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야. 오버슈팅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7시에 시작하는 나스닥 선물지수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해. 선물지수가 상승해서 29,000포인트를 29,000포인트에서 한 29,300에서 400포인트를 뚫어주는 무빙이 나오냐, 혹은 자칫 잘못하면 29,000포인트가 무너지는 시작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대응을 굉장히 다르게 해야 되는데, 29,000포인트가 무너진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국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이게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리스크 해소가 안 된 상태니까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스닥 선물지수까지 내려가 버리면은 분위기가 존나 흉흉할 거야. 왜냐면 진입을 안 하거든. 시가로 베팅을 안 하고 관망 모드를 할 거란 말이야, 분명 애들이. 기존에 있던 애들은 매도 버튼을 쳐갖고 시가로 매도 버튼을 누를 거란 말이야. 시작과 동시에 빠져나올 거니까.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어차피 수급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개파락한 상태에서는 개파락 상황에서 진입을 해버리고 오전 반등을 한 짧게 10분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보고서 오전 반등을 한번 노려보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보고, 나는 그냥 그것보다 그냥 오히려 한 3개월, 한 3, 4일 정도 이 파업 리스크가 더 크게 작동할 거라 생각을 하면은 인버스를 타는 게 맞다라고 보지. 인버스를 타는 게 맞는데, 문제는 오버나잇을 하면 안 되지. 2, 3일 동안 오버나잇을 하면 안 된다. 슈팅 나오면 좆되는 거거든. 나도 지금 개인적으로 전략은 그래. 나도 내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전략은 사실 개파락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오전 반등을 먹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오전 반등을 먹고 난 다음에 내 지수까지, 내가 처음 진입가까지 다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포지션을 인버스로 갈아치울 거야. 스위칭으로 갈아치울 거고. 만약 시장 분위기가 현재까지 그 노조 파업 리스크가 어느 정도 시장에 이미 선 반영됐다의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오버나잇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죠. 물리면 안 된다. 지금부터는 손절 라인을 기계적으로 그냥 손절가 정해놓고 스탑로스 설정을 해놓고 들어가는 거 말고는 답도 없다, 그냥 내가 봤을 때. 지금 위기가 어느 정도 찾아온 건데 이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 근데 세력들은 언론이랑 이 미디어 매체들이랑 굉장히 연관이 깊기 때문에 이 미디어를 굉장히 잘 이용한다. 유튜브 뉴스를 통해 가지고 증시가 올릴 거야. 자신들이 올릴 거면은 호재에 관한 뉴스들을, 긍정적인 뉴스들을 시장에다가 노출을 많이 시키는 반면에 악재다, 이제 내려버릴 거다, 조정을 시켜버릴 거다, 혹은 개미 물량을 털어버릴 거다라고 포지션을 잡으면은 이제 뭐 트럼프 얼굴 딱 면전에다가 딱 걸어놓고 트럼프가 삿대질하는 사진 딱 걸어놓고서 뒤에 이제 폭발하는 장면 있잖아. 비행기 전투기 날라다니고 전투기 날라다니고
뭐 이제는 뭐 가장 큰 건 뭐 이제 노조들 뭐 이제 머리에다 혁대 메고 하이바 쓴 다음에 투쟁 투쟁 이거 하면서 이게 모습 보일 텐데, 뉴스를 어떻게 보면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이게 너무 이게 파고들어서 뉴스를 보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뉴스를 세력들이 앞에 썸네일로 어떤 걸 노출시키고 싶어 하는지, 노조가 지금 갈등이 어떻게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게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 주식 시장 자체가 워낙 기회가 많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해요. 맨날 끝없이 내려봐, 올라가기만 해봐. 그러면은 누가 누가 살 수가 있냐고. 겁나서 내가 사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반대로 이렇게 눌러갖고 막 시장에 한번 하면은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매수 기회고. 사실 이런 게 있어. 시장에서 야 버티면 먹는다, 야 이거 버티면 먹는다 이러잖아. 사실 그거 거짓말이야 대부분. 그거는 진짜 정말 좋은 주식들, 정말 좋은 회사들 입장 이야기인 거고, 혹은 저점에서 들어간 애들 있잖아. 저점에서 정말 너무나 저점이야. 삼성전자가 4, 5만 원일 때 들어간 애들이야. 그리고 자기 본업도 있고 그 본업으로 돈도 열심히 벌어. 그런 사람들 입장인 거고, 삼성전자를 뭐 15만 원 선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있던 사람이나, 혹은 25만 원 선, 27만 원 선 고점에서 들어간 애들은 폭락을 시키게 되면은 현 주가 대비 마이너스 30%를 기본적으로 내버리기 때문에, 매도를 치지 않는 이상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선까지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선 빠르게 매도를 치는 게 오히려 가장 나은 거야. 이게 하락을 할 것 같다 자기가 봤을 때, 예측은 무조건 틀리겠지만, 대부분의 예측은 틀리겠지만, 지금 명백하게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어. 명백하게 주가가 내려가고 있고, 이 시장에 지금 현재 악재가 이제 너무 많은 것 같고 고점인 것 같아. 그냥 비중 줄이고 나오는 게 정신건강에 가장 좋다.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그게 어쩔 수 없는 개미인 거고, 그게 곧 결국에 이 시장의 유동성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이란 관련 사태가 지금 해소된 게 아닌데 시간이 너무 길게 지나다 보니까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실제 여기에서 이 파동에서, 잔잔한 파동에서 악재가 하나만 뜨게 되더라도, 뭐 미국이 다시 이란을 공격한다던가, 이런 뉴스 하나만 뜨더라도 아마 이 시장은 사실 내려가려고 하면은 저 밑바닥이 현재 없는 상태까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지, 난 사실. 극단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